아이고, 어찌 이리 보기가 싫은지 모르겠네요. 에크돌세. 아우, 보기 싫다, 씨. 옆에 로보이 오버사이즈가 하나 개재가 있네요. 이 차의 구조를 대충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까지가 트럭이고요. 요게 앞돌리입니다. 앞돌리. 프론트 돌리죠, 이게. 요게 1차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돌리가. 그리고 앞돌리하고 로베드가 여기에 킵스휠 망작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에어라인하고 유압라인 따로 들어가고요. 이게 장비가 대충 봐서 한 30톤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많이 봐야 35톤이다 이거. 그래가지고 요까지가 요까지가 로베드 트레일러고요. 요 뒷부분에 연결된 이게 뒷돌리입니다. 뒷돌리. 요 뒷돌리가 꼭 눌러줘야 되거든요, 이거요. 여기 유압 실린더가 있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쭉 실린더가 쭉 이렇게 밀어 올리겠죠. 밀어 올리고 요게 눌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눌러줘야 요 뒷부분이 하중을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우리나라에 장전물 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런 거야 뭐 로베드 3추가 남아 딱 차면은 뭐 부산에서 출발하면은 그 다음날 아침 되면은 일반 차들보다 먼저 하차지에 먼저 도착해 계시고 그러던데. 얘들은 이 정도로 진짜 답답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뭐 꼭 그렇게 답답하다고 표현할 건 없죠. 이게 FM이죠. 정석이죠.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저는 캐나다 와갖고 뒷돌리까지는 차봤는데 앞돌리도 차고 그런 거는 일은 안 해봤습니다. 뭐 뒷돌리 차고 후진하면은 진짜 재밌습니다. 뒷돌리 이게 어떤 거는 앞에서 1번 축처럼 어떤 거는 이렇게 다이아가 이렇게 회전이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앞으로 끌고 가기는 진짜 좋은데 후진할 때는 진짜 애먹습니다, 그거. 잠깐 레스테이리에 들어왔더만은 이 차가 한 대 있네요. 그래서 촬영을 살짝 해봤습니다. 한국에서 장비 운반하시는 분들 보면 요거 보면은 끌끌 웃으시겠죠. 조금 전에 위니펙을 막 벗어났네요. 위니펙을 막 벗어나가지고 오늘은 날씨가 하루 종일 이렇게 꾸물꾸물이에 이렇네요. 호랭이가 장가도 갔다가 또 햇살도 났다가 오늘 내내 그랬습니다. 오늘은 운행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1시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요 앞에 조금만 1시간 정도 가다 보면은 온타리오 주 경계선 들어가기 그 전에 요 상행선하고 하행선 요 사이 가운데 보면 숲이 하나 있거든요. 그 숲 속에 레스테이리아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항상 자리가 널널하니까
오늘은 거기서 숲속에 팍 파묻혀 갖고 하룻밤 자볼까 싶습니다. 혹시 모르겠는데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도 캐나다 이민이나 한번 가볼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몇몇 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 그나마 한 십몇 년 먼저 와서 살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본 사람으로서 몇 마디를 이렇게 조언 아닌 조언을 해드릴까 싶은데, 우선 뭐 지금 이민을 받아주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뭐 몇 나라는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이민자를 활발하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마 캐나다일 겁니다.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측면까지 다 이렇게 못해가지고 항상 한국 분들한테 이민 선호도 1위 국가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은 항상 캐나다가 1등 내지는 2등으로 이렇게 꼽히죠.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상과 현실은 분명히 갭이 있습니다. 현실을 똑바로 이렇게 직시를 하시고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민이라 하는 게 쉽게 생각하면은 참 뭐 그냥 뭐 내가 사는 장소를 여기서 저쪽으로 옮긴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건데, 예를 들어 갖고 서울 분들이 저 제주도만 가서 살더라도 적응 기간이 조금 필요할 거 아닙니까? 뭐 하다못해 한 달이라든지 안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하물며 낯설고 물설고 말까지 다르고 문화까지 다르고 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거하고 똑같이 일맥상통하고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곳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족 전체를 옮겨가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쌓아놓은 자기의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뭐 지위라든지 어떤 인간관계 그런 걸 다 이렇게 내려놓고 다시 와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힘든 결정인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무겁게 생각하고 힘들게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혹시라도 이민을 생각하시거나 앞으로 이민을 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그분들은 자기 자신한테 한번 반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이민을 왜 가려고 하지? 정확한 목적을 가지십시오. 목적이 사람 따라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분들은 뭐 자녀 교육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불안한 노후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이민 가가지고 돈을 왕창 한번 벌어봐야 되겠다 하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민 와가지고 돈을 한번 왕창 벌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지금 21세기에는 대한민국 수준에서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그게 가능한 나라는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단언은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그 소득 수준이나 소비 수준이 이제 세계 상위권에 올라왔다는 말이겠죠. 물론 그 일단 평균에 못 미치는 분들도 있겠죠. 어디 뭐 미국이라고 어디 뭐 다 잘 삽니까? 미국에도 거지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사회 어떤 그 평균적으로 볼 때 말씀입니다. 우선 아마 대다수 분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녀 교육도 우리 나이 또래, 우리 또래는 말 그대로 한국에서 영어 하나만 좀 이렇게 잘하고 영어 하나만 무난하게 하더라도 그게 일종의 내 스펙이 될 수가 있었죠.
영어만 가지고도 일단 직장을 취직을 하고 다른 큰 기술이 없어도 예를 들어 뭐 영어만 잘해도 어디 가고 밥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라는 세대들은 다 영어 다 잘하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면 원어민 선생님 하나씩 다 있고, 우리 어릴 때는 그 부산 시내에서 그 나름대로 부산은 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들락거리는 아무튼 그런 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 시내 가가지고 노란 외국인 하나 쳐다보면은 신기해갖고 막 쳐다보고 막 아무튼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뭐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영어락 하는 게 이제 친숙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영어 하나만 이렇게 딱 가가지고 야무치게 배워가지고 한국에 불러들여가지고 한국에서 막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아야 일단 살게끔 내 자식을 만들고 싶다. 그거는 생각이 조금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 따라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 생각으로서는 그런 부분은 생각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외국에서 애들을 교육을 시킬 것 같으면은 외국에서 대학까지를 싹 이렇게 맞춰 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애를 어중간하게 고등학교만 마치고 다시 한국을 불러들여 갖고 한국에 전부 대학교 편입시켜 갖고 그래버리면은 애가 더 머릿속이 더 혼란만 가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사춘기 때 중고등학교 때 그때 그 다른 뭐 자기 또래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섞여 가지고 그 사회 문화를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지가 사춘기 때 접했던 문화는 전혀 다른 문화고 다시 와가지고 이제 뭐야 머리 굵어가지고 애들이 더 혼란만 가중될 거예요. 우선 외국에서 자녀 때문에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애를 대학도 다 이렇게 마친 다음에 자 그 다음 선택은 이제 뭐 자기가 하게끔 이렇게 길을 열어줘야 되겠죠. 네가 선택해라. 여기서 뭐 네가 직장을 잡고 뭐 더 살래? 안 그러면 뭐 대학원을 가가지고 좀 더 공부를 좀 더 파고들래? 안 그러면은 뭐 좀 한국에 뭐 좋은 자리 있으면 그쪽으로 들어갈래? 우선 그때는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일단 뭐 부모들이 뒷바라지 해주는 것까지는 뭐 여기 서양 문화야 뭐 고등학교까지 뒷바라지 해주고 나면 대학은 지가 알아서 가는 그런 문화지만, 한국은 어디 그렇습니까? 한국은 30 넘더라도 장가 못 가고 있으면 그거는 막 부모들이 막 큰 짐을 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뭐 노후 문제에 있어 갖고는 저는 아직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뭐 저는 지금 세금만 왕창씩 이렇게 뭐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이렇게 잡아 뜯기고 있지, 아직 뭐 바다 몰라면 아직 한참 멀었기 때문에 대충 연세 드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연금만 받아가다 먹고 살아도 그냥 최저 생활은 유지가 될 정도로 그 정도는 뭐 이 나라 정부에서 뭐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복지를 항상 이렇게 자기들이 항상 자랑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홈리스가 없다. 그런데 전에 어떤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저 토론토 저런 데 가면 노숙자도 가끔씩 보인다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그 노숙자 그 애들은 진짜 제 생각인데 구제불능인 겁니다, 캐나다에서. 제가 알기로 여기에 노인분들이나 안 그러면 최저 생계층 되는 사람들은 월세 가격에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렌트 하우스든지 렌트 아파트든지 그 월세도 보조를 해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자기 주택이 없는 사람은 그것도 소득 수준에 따라 조금씩 이렇게 뭐 이렇게 차등을 둬놨더라고요.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는 그런 경우 같으면은 뭐 월 800달러인가, 일단은 그것도 뭐 주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전에 제가 저 BC주에 어떤 분 그분하고 잠깐 이렇게 연금을 받을 시기가 다 돼가면은 그 연금을 어떻게 신청해갖고 어떻게 받아라 하는 그런 것도 신청 뭐 노인 학교 같은 그런 걸 열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교육도 해줍니다. 연금 종류가 제법 많더라고요.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무슨 뭐 CP 캐나다 펜션 플랜 거는 연방에서 내주는 거고, 그리고 뭐 노후 연금이라 하는 게 또 뭐 올드 에이지 뭐 해가지고 노인 그 하여튼 뭐 노인들한테만 주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전부 다 좀
뭐 추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이민을 연금 받아 먹으려고 이민을 오는 사람이 솔직히 몇 프로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도 이제 어차피 와가지고 살다가 여기서 이제 뭐 늙어가지고 더 이상 기력 없어가지고 이제 힘없고 그래 있을 때 그래도 일단은 뭐 의식주는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조금 이렇게 도와주면은 뭐 그게 더 일단 뭐 훨씬 더 좋은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 직장에서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제가 캐나다 오기 그 직전에 한국에서도 운전을 몇 년 했거든요. 운전 몇 년 하고 그랬지만도 일은 똑같습니다. 그냥 뭐 상하차 하고 핸들 잡고 이렇게 쭉 달려가고 또다시 도착하고 하차하고 또 상차하고 달려가고 하는 건데, 스트레스는 한국을 예를 들어 100으로 본다면은 여기는 한 30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크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떤 위반을 좀 해야지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잔머리를 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있겠죠. 그냥 룰대로 뭐 정해놓은 대로 그냥 뭐 계약 상황대로만 탁탁탁탁 해 나가면은 어느 누구 하나 자기한테 뭐 간섭하고 뭐 터치하고 그럴 일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제가 경험한 거는 뭐 요 트럭 드라이버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데 뭐 다른 직종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크게 뭐 업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로 한국에는 유급 휴가가 1년에 몇 주입니까? 1년에 뭐 2주인가 그 정도는 뭐 유급 휴가 일단 신청이 가능하죠.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요. 캐나다는 그러니까 모든 국가 공휴일 그거 다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는 1년에 365일 중에서 3주의 휴가를 따로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 휴가를 뭐 일주일씩 나눠가지고 3번을 써도 되고, 일주일을 따로 이렇게 2번에 나눠 써도 되고, 3번에 나눠 써도 되고, 한 번에 다 써도 되고. 그럼 그게 뭐 유급이냐 무급이냐는 그 자기가 그 이제 회사하고 입사할 때 이제 그 계약 상황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를 거고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월차 한번 쓰기도 눈치가 막 보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나 한 2주 정도 돼 갔다 오고 나면은 내 책상 빼버릴까봐 막 신경 쓰이고 걱정하고, 그게 뭐 우스갯소리인지 농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게 우스개 소재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사회 곳곳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해갖고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그런 거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이 뭐 어떤 뜻이냐면은 사람마다 다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이 조금씩 다르고 삶의 목표를 어디다가 두고 사시는지는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첫째, 남의 말 듣지 마세요. 저는 항상 이 이야기를 항상 강조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장하 간다고 그렇게 오시면은 제가 볼 때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아직 뭐 나이가 20대고 뭐 한참 이렇게 팔팔할 때 같으면 한번 좌절하더라도 뭐 다시 일어서면 되고 뭐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지금 우리 또래는 한번 주저앉아 버리면 일어나려고 하면 지팡이 없이는 일어나기 힘들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패 확률을 조금씩 이렇게 줄여 나가가지고 실패 요소를 조금씩 이렇게 뭐 제거를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실패를 조금이라도 더 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인데. 그리고 영어요. 저도 지금 뭐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영어가 어느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채널 초기에 영상에서 몇 번을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영상을 뭐 몇 개 정도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2013년 그 이전에 이주를 하신 분들은 영어가 조금 이렇게 부족하고 막말로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와가지고 뭐 어찌 해가지고 고생 해가지고 직장만 잡아가지고 워크 퍼밋만 받고 그러다면은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뭐 취업 과정에서도 어떤 직종에 따라서는 영어 점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영어 점수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IL체 기준 5.0 이상이고요. 요 캐나다 자체에서 실시하는 셀핍이라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셀핍. 그 셀핍도 지금은 점수 체계가 바뀌어가지고 IL체하고 점수가 이렇게 뭐 똑같더라고요. 그것도 5.0 이상입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셀핍이 조금 더 쉽다, IL체가 조금 어렵다, 아무튼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근데 저도 옛날에 셀핍을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기도 훑어봤습니다. 그 일단 셀핍을 딱 접하시고, 아, 이게 좀 더 쉽다 하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실력 같으면은, 그분은 기본도 어느 정도 돼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본이 있어야 이게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그것도 판단도 하시는 거지, 아예 기본이 없이는 조금 힘들거든요. 영어가 그 사람의 뭐 지식을 가늠하는 그런 척도가 된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어 이게 뭔데요? 그냥 뭐 말이지 않습니까? 말. 내 생각을 상대에게 전달하고 상대가 내한테 하는 말을 갖다 알아듣고, 일단 그걸 갖다 커뮤니케이션이란다 아닙니까? 그죠? 이게 어느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거는 조금 죄송한 표현인데, 어깨 힘들을 쭉 이렇게 빼고 오셔야 됩니다. 어깨 힘을 잔뜩 주고 오시면은 참 그만큼 살기가 더 빡빡해지고 살기가 좀 더 뭐 각박해지는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가. 어깨 힘을 쭉 이렇게 빼고 오시라는 말이 의미가 뭔 말이냐 하면은, 제가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캐나다 온 지 한 2-3년 정도 됐을 때네요. 거기에 이제 한국 마트를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한 열흘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이제 일 나오기 전에 내 차에서 먹을 거 산다고 꼬박꼬박 가갖고 마트 가갖고 장을 보고 했거든요. 마트 아주머니하고 제가 친분이 조금은 쌓였어요. 그 아주머니는 뭐 제가 뭐 하는지도 알고 다 알고 그랬는데, 한날 제가 마트에 이제 장을 보러 갔어요. 그 장을 보러 가니까 아줌마가 저를 되게 이렇게 반갑게 맞이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뭐 장을 다 보고 이제 계산한다고 계산대에 가고 서가 있는데, 아줌마가 제 계산을 마치더만은 저 한쪽에 다른 쪽을 보면서 어서 오라면서, 여기 지금 이 아저씨 왔으니까 빨리 물어보라면서 빨리 뭐 아무튼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 말입니까? 라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아저씨한테 뭐 좀 궁금한 게 있대요. 그러면서 내뭐 시간 좀 있으면 가고 이야기 좀 해줘라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뭐 영문도 모르고 하여튼 그 테이블로 갔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나이는 저보다 한 10살에서 한 15살 정도 더 드신 분 같더라고요. 그분이 인사를 하고 이제 같이 앉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죠.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고 이랬더만은 그분이 첫 마디가, 내가 한국에서 삼성에 근무를 했는데, 뭐 삼성에서 뭐 계장으로 있다 왔다든가 부장으로 있다 왔다든가 그래가지고 이민 온 지 올해로 한 2-3년 정도 되셨대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십니까? 자기가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니까 거기서는 예 그러냐고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약간의 감탄의 말투로 서슬 이렇게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과거 이야기를 한 20-30분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 그런데요, 저한테 지금 뭐 묻고 싶은 게 뭡니까? 라니까, 지금 트럭 운전하고 있지요? 라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의자 뒤에다가 이렇게 등을 쫙 기대고, 그러니까 딱 그 옛날에 우리 그 삼성 같은데 그런데 뭐 계장님 부장님 그런 사람이 딱 취하는 자세, 그런 자세를 딱 취하더만 이제 보고, 내가 이민 온 지 10몇 년 만에 뭐 그분 말에 의하면 자기 편의점을 하다가 편의점도 안 돼가지고 문을 닫고, 그 다음에는 그 동전 세탁기 있다 아닙니까? 코인 론더리, 그것도 하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문을 닫고, 이제 그래가지고 사업을 해보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니까 뭐 직장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렇게 한 3년째 지금 이래서만 계속 이렇게 지금 넣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겁니다. 그래 보니까 이제 어디 한 군데서 오락하는 데가 없거든요. 오락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그래갖고 내보고 하는 말이, 이거 뭐 하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라는데 안 돼가지고, 뭐 앉아 뭐 트럭 운전이나 한번 해보려고 라는데, 그 어찌 하면 되는겨? 하고 이런 식으로 내보고 묻더라고요. 뭐 그때 당시에 어떤 답을 줘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진짜 막 크게 대단한 용기 가지셨네요 하고 제가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잘 알려줬겠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한테 뭐 크게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걸 부탁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현직의 현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는 그 일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이제 가게 도전을 하는 그런 상태인 거고요. 그러면은 저한테 조금 예의를 조금 이렇게 갖추고 물어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여기 뭐 캐나다 와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뭐 안 되더라, 이것도 저것도 해보니까 하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더라,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운전이나 한번 해보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되노? 그렇게 묻고 있는 그게 올바른 질문 자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아이고 막 삼성에서 부장님까지 하시다가 오셨으면은 영어는 무난하시겠네요. 그러니까 뭐 읽고 쓰는 거는 뭐 어느 정도 합니다. 뭐 듣고 말하는 게 안 돼서 그렇게 그러더라고. 제일 중요한 게 듣고 말하는 거거든요. 읽고 쓰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는 하지만은 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뭐 읽고 쓰는 거 문제 없으신 것 같으면은 요 마니토바 주정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그 홈페이지 들어가 갖고 쭉쭉쭉쭉 이렇게 따라서 들어가면은 라이센스 취득하는 방법도 나오고 과정도 나오고 전부 다 나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네요 하고 기다려서 내가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일단 바빠서 먼저 가겠습니다 하니까 자기 딴에는 황당했겠죠. 자기도 묻는다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많이 내려놓고 물었을 겁니다. 제가 그때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던 게 온 지 12년이나 되셨다는 분이 아직도 저런 근위주의를 못 버리고 있는 거 보면은 저분은 저 어깨에 잔뜩 들어간 저 힘을 빼려면은 앞으로 한 10년 아니면은 캐나다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도 어깨에 힘을 못 빼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깨에 힘 주고 그래갖고 여기서 되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민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워크 퍼밋을 통해서 이민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투자이민이 어찌 보면 제일 쉬울 거고요. 그거는 뭐 근데 뭐 가진 게 있어야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이민은 뭐 쉬운 게 일단은 뭐 기술 이민은 그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컴퓨터 공학 쪽에다 그런 것도 뭐 컴퓨터 공학 관련해 하여튼 뭐 그쪽에 학과를 졸업해 가지고 뭐 그쪽에 관련 직종에서 뭐 3년인가 5년 이상 경력도 증명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신청해 가지고 한 2년이나 3년 정도 기다린 후에 그렇게 받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영주권만 있을 뿐이지 캐나다 오면 직장이든지 소득이 발생하는 뭐 그런 건덕지가 전혀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기술 이민 오신 그분들도 몇 번 이렇게 만나봤는데 그분들도 어깨 힘들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계시더라고. 내가 한국에서는 이 정도 대접받고 이 정도 기술이 있고 그랬는데 뭐 캐나다까지 와갖고 그렇게 험하고 뭐 힘든 일을 할 수가 있나. 아무튼 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뭐 일단 기술 이민 오신 분들은 뭐 빨리 조금씩은 탈피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고생을 안 해도 한 2, 3년은 오시면 고생들을 다 하십니다. 자, 우선 뭐 가지고 온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그거는 뭐 각자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거고, 한 달에 꼭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생활비가 들어가는 그런 썸썸이는 꼭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줄여도 식구 한 세네 식구 되면 한 달에 $3,000는 꼬박꼬박 들어갈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뭐 오자마자 뭐 주택을 하나 산 거 같으면은 뭐 주택 할부도 들어가야 될 거고, 할부 아니면은 뭐 아파트 렌트를 했더라도 렌트비도 꼬박꼬박 내야 될 거고요. 아무리 안 써도 한 달에 3,000~4,000 불은 이 정도 꼬박꼬박 나가거든요. 우선 뭐 그렇게 써보십시오. 그렇게 쓰다가 한 3~4년 정도 지나보십시오. 아무리 가지고 온 게 많더라도 소득이 없이 계속 그렇게 소비만 있다가 보면은 사람 마음이 서서히 불안해집니다. 아마 그 3~4년 동안이 이제 어깨에 힘을 갖다가 서서히 이렇게 빼나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부족하거나 자기가 능력도 안 되는데 어깨 힘을 잔뜩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위치에 있었던 거지, 여기는
여기는 말 그대로 필드가 아예 그냥 운동장이 다른 운동장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분들 중에서 한 3년 4년 동안 그렇게 이제 항상 이렇게 좌절만 맛을 보다가, 제가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 들었는 줄 압니까? 하다가 도저히 너무 하도 사람이 이력서를 내면은 인터뷰 보자는 말 자체도 안 하니까, 인터뷰를 우지 한두 번 가다 보면은 아예 그냥 연락이 안 와버리고 그러니까, 그 중고등학생들 하는 신문 배달 있죠. 신문 배달 그거라도 좀 해가지고 용기라도 조금 얻어보려고 일단 신문 배달 그거 해갖고 뭐 돈이 뭐 얼마나 소득이 되겠습니까? 그기라도 해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조금 이렇게 용기라도 조금 내보려고 세 군데 내는데, 세 군데에서 마지막에서 거기서 한 군데 연락 와가지고 인터뷰 보자더랍니다. 그래, 거기 가가지고 이야기를 주저하니까 알았다 그러면 일단 다음 주부터 온나 그래가지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왔대요. 그게 이제 캐나다에서 온 첫 직장이었어요. 잡아가지고 4년 만에 처음으로 잡은 직장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출근하기 이틀 전에 전화가 오더랍니다. 니 말고 니보다 더 좋은 사람 구했으니까 미안한데 니는 다른 데 알아봐라 하고 그런 식으로 전화 다 끊어버리더랍니다. 하물며 신문 배달도 안 시켜주는,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 그러니까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워커 퍼밋을 통해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게, 우선 그분들은 워커 퍼밋으로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들은 은행 잔고 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기술 이민이든지 투자 이민 같은 저런 거는 내가 이 정도 재력이 된다, 내가 캐나다 와도 묵고 살 수 있다 하는 걸 은행에 잔고 증명을 이렇게 그걸 갖다 띄다가 그걸 갖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워커 퍼밋으로 하는 사람들 직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연방정부에서도 생각을 할 때, 아, 이 사람은 소득이 있구나, 소득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뭐 재력은 안 받아도 되겠다, 아무튼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워커 퍼밋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은행 잔고 증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뭐 정말 뭐 크게 대형 사고는 안 치고 해가지고 잘리지만 않으면은 뭐 거기 있다가 보면은 뭐 경력 쌓아지는 거고. 그냥 뭐 오늘은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주저리 길어지다 보면은 그냥 쓸데없는 소리가 계속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아무튼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가지고, 첫째, 자기가 왜 이민을 오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시고, 그 다음에 영어를 준비를 하시고요. 영어 그거 마음 잡고 한 1, 2년 일단 직장 생활 하면서 퇴근하시고 저녁에 잠깐 하시고 일단, 그리고 뭐 휴일에 조금씩 공부하시고 하면 한 1, 2년만 진짜 피나게 뭐 한 말로 진짜 머리 박 터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영어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의 말 듣지 마시라는 거. 야, 누가 어디 가면은 진짜 살기 좋다더라, 그거는 그 사람 이야기인 겁니다. 하물며 형제 자매 이야기도 듣지 마세요. 형제 자매도 자기 자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말 듣지 말고 직접 보고 겪고 하시라는 거. 이렇게 하는 이민이 있고 저렇게 하는 이민이 있다더라 하고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야, 그거 이래 하면 돼, 그거 저래 하면 돼 하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줄 거거든요. 심지어 제가 하는 이 말도 100% 다 신뢰는 하지 마십시오. 제일 좋은 거는 그 관련 부서, 캐나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주정부 이민을 할 거다 그러는 것 같으면 그 주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시오.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아주 상세하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요 단계가 끝나면은 뭐 어떤 단계를 준비하고, 그 다음 단계가 끝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준비하고, 뭐 관련 부서 연락처는 어디고, 이메일 주소는 어디고, 뭐 전화번호는 어디고, 상세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러니까 직접 이민을 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것 같으면은 주정부 홈페이지 정도는 찾아 들어가셔가지고 그 홈페이지에서 설명해 놓고 안내해 놓은 그 정도는 읽고 이해가 되셔야, 그래야 오셔도 생활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민을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 갖고, 뭐 투자 이민 같은 거는 거야 뭐 돈 많으신 분들이야, 그분들이 워낙 뭐 일단 돈으로 하는 거니까 그분들은 뭐 지금 제 요 이야기에 해당이 없으신 분들이고요. 일단 기술 이민을 하시는 분들은 영어만 좀 이렇게 유창하게, 영어만 좀 이렇게 야무치게 잘 이렇게 다듬어가고 준비해 오시면은
크게 힘들진 않으실 거고요. 제일 제가 추천해드리고 제일 선호해드리는 방식이 워커 퍼밋을 통해서 이주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도착지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